네, 이어서 뉴스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함께 시설과 주택 침수로 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이 임시 대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해외발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으로 충북 전역에 현재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 파헤치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현재 비가 엄청나게 또 예상외로 많이 오면서 현재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의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집계되는 우리 충북 도내 피해 규모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8월 2일 일요일 새벽부터 계속 호우 경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요. 음성, 충주, 단양, 제천 지역에 이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큰 것은 뭐냐면 인명 피해가 13명이나 났습니다. 자, 사망 5명, 그다음에 네. 실종자 8명인데요. 이 숫자가 전국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자의 네. 절반에 달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그다음에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뭐 도로가 160곳 정도, 산사태가 무려 145곳에서 발생을 했고 네. 하천도 곳곳에서 넘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주택도 만약에 침수되거나 네. 반파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재민도 지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만 한 200여 명 되고 일시적으로 대피하고 있는 분들도 한 100명 넘게 된다 보니까 네. 지금 이분들이 또 대부분 그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피해도 크고 거기 복구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인명피해가 모두 13명, 그중에 실종자가 8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루빨리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 참 걱정입니다. 또 이재민들은 또 곳곳의 지역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피해 규모가 지금 상당한 상황인데 현재 도에서 특별 재난 선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 제천, 음성, 단양 네. 이렇게 비 피해가 이제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뭐 오늘 중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국비의 도움을 받아서 복구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충북 북부 지역에 이처럼 비 피해가 심각하게 또 나타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현재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 시설물들에 대한 복구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지요?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응급 복구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딘 건데 그런 이유가 네. 곳곳에서 그 산낙지대, 논총지대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다니면서 다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고 더군다나 지금은 비가 그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복구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리해서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고속도로라든가 지방도 이런 것은 속속 복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차가 충북선이 3탄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충주역까지밖에 못 갑니다. 네. 태백선도 지금 복구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제천 지역으로 예를 들어 기차를 이용해서 통관하시던 분들은 그렇죠. 이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북선 아직까지 현재 재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폭우 피해로 인해서 현재 집계되는 도내 이재민 아까 뭐 말씀 중에 200여 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수치 좀 짚어주시죠. 보니까 아직 귀가하지 않은 이재민은 222가구에 424명, 네. 임시 대피자도 202가구에 300명 정도 되죠. 네. 600명이 좀 넘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좀 적지 않은 숫자이고 그렇죠. 이분들이 뭐 체육관이라든지 임시 대피 시설에 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또 걱정스럽게도 이분들은 이제 빨리 또 돌아가서 집을 복구해야 되는데 네.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복구와 이렇게 대피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현재 이재민이 지역 곳곳에 이런 대피 장소에서 대피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더 우려스러운 게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에서 집단 감염발로 또다시 걱정이 또 확산되고 있는데 한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 이재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코로나19의 위험성 또 배제할 수 없을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걱정이 크죠. 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네. 한 2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임시 대피 시설 보시면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거는 있긴 합니다만 네. 같은 공동으로 식사도 해야 되고요. 화장실 같은 것도 같이 써야 되고요. 또 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 공조 시설도 같이 이용하게 되어서 네. 이쪽에서 이제 만에 하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보다 좀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한 가구 단위로 분리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시급하게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위험 속 가구 단위 분리 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입국자들이 사용했던 임시 대기 시설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현재 확진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임시 대기 시설, 생활치료센터 11곳이 있는데 이 중에 여기 한 2,400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 이거는 없다고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그 충주, 제천 이 지역에도 생활치료 시설이 있어요. 네. 일부 시설을 수재민, 이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방역 준수에 무엇보다도 현재 노력을 해야 될 때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비 소식이 있는지 지금 무엇보다 걱정이 되거든요. 기상 정보 좀 전해주시죠. 네, 이거 보면 어떤 시간은 하늘이 맑고 맞아요. 청주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맞습니다. 많이 오는데 네. 이게 요즘 이제 그 비의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끝난 것처럼 지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최대 500mm까지 앞으로 2주일 동안 계속 비가 온다고 하고 네. 그 비가 예를 들어 균등하게 온다면 피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예상하지 못하는 양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랬고 지금은 예를 들어 이제 보호녹천 영도군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네, 충북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날씨가 완전히 다르지만 맞습니다. 이 장마 전선, 집중호우 전선이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아까 산사태가 충북에서 145곳에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재난 산사태 위험 지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앞으로 2주간 더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 참 걱정인데요.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무엇보다 이 비가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또 폭우로 인해서 또 시리에 빠져 있을 충북 도민들과 또 600명의 이재민들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시설 정비와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라며 코로나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무엇보다도 꼭 준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파헤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태희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